국조올해이의 대간오부 의장 소개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군요. 좀 지루하신가요?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문대기를 시작으로 좌우로 도열한 의장의 사이인 중도에 의장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된 홍계와 청계, 청양산도 중도 의물이고 황룡기, 천하태평기, 가귀선인기, 벽봉기, 군왕천세기 등도 중도의 깃발입니다. 현무기와 청룡기 사이에는 금과 고가 있고 육정기 사이에는 보가 자리합니다. 고명과 대보, 시명보, 유서보, 소신보를 말에 싣고 가는데 서리 2명이 양쪽에서 잡고 일로 10명이 따릅니다. 보 뒤로 취각 6명이 있고 중도 의장 사이사이에 장마가 2필씩 6쌍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의 정과 같고 고는 북입니다. 고명과 대보, 즉 어보는 곧 국왕과 동격의 지위를 드러내는 의장입니다. 어보는 국왕의 여러 가지 도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장이고 이 밖에 유시를 내리는 등의 업무에 따른 여러 종류의 도장이 있습니다. 즉 왕의 명령서에 찍을 여러 종류의 도장을 보록함에 넣어 말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고명은 국왕 책봉을 승인받은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 역시 가죽으로 만든 함에 넣어서 말에 싣고 국왕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고명과 대보는 대가노부에서만 도열하고 법가나 소가노부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국왕이 의례에서 사용할 예구와 가마도 의장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차에 설치할 임시 어좌인 은교이와 주칠교이, 그리고 발판인 각답, 물을 받아두는 은관자와 주전자인 은우 등입니다. 중도의 마지막에는 탈 것이 있는데 권례나 묘당 내에서 사용하는 소여와 좁은 길에서 갈아타는 소연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소연은 30명의 멜꾼이, 소연은 40명의 멜꾼이, 어연은 60명의 멜꾼이 받들어 맨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기록화에서 확인되는 멜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12명에서 18명 정도의 인원이 가마를 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장대에 속한 의장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깃발 가운데 영기나 금짜기, 고짜기 등의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럼 의장대에 속하지 않은 음물도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의물이 있는데요. 어연의 앞에 위치하며 금월부와 짝을 이루는 수정장입니다. 수정장은 말 그대로 보주인 수정구슬을 은으로 감싼 나무 자루 위에 걸고 수정구 주변을 도금한 철사로 불꽃 형상을 만들어 두른 것입니다. 빛나는 구슬에 화염을 만들었으니 아마 태양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모든 양의 기운은 가리개로 가리고 오직 태양 같은 군주만이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만 들어도 너무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음물은 재현하는 어가행렬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설명이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 제대로 재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의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박사님께서 구선원전에서 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유물로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의장이 있습니다. 둑과 교룡기입니다. 국조올해이 노부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속올해이 노부에 도입된 이 두 개의 의장은 국조올해이 굴례 설해의 혁명도설에 있었던 의장입니다. 혁명이란 지난번 수문장 교대의식에서 군사의 신호체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국왕이 진법을 훈련할 때나 사냥할 때 교룡기를 국왕의 명령기로 사용하였고
예를 행하기 위한 행차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교외로 행행할 때는 반드시 교룡기를 앞세웠으며 숙종은 도성 안에서 행차를 할 때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영조대는 모든 거둥에 교룡기를 앞세우면서 가장 강력한 국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둑은 한자로는 독이라고 적고 뚝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기록화를 통해 확인되는 둑은 붉은색의 털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국조 오레이에서는 소털로 만들거나 검은 비단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며 군대를 동원할 때 둑의 제사 지낸다고 하여 하늘이 내린 군사권을 의미합니다. 속 오레이에 둑과 교룡기가 노부에 규정되면서 궁궐의 전정의식에도 배치되고 정조대 만들어진 배반도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둑과 교룡기는 군병을 움직이고 통솔하는 주체가 국왕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장이면 국왕의 행차에서 특별히 눈에 잘 띄겠네요. 네, 교룡기와 둑을 잡은 차비는 다른 의장수와 달리 말을 타고 행렬합니다. 눈에 잘 띄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교룡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황색 비단이 42척, 화염각을 만드는 붉은색 비단이 60척가량 들었다고 하여 크기와 무게가 짐작이 됩니다. 실제 정조 능행도를 보면 독과 교룡기가 다른 의장물보다 크게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궁박물관에 실제 유물도 남아 있는데 약 55cm의 화염각을 포함한 가로 길이가 약 350cm이고 세로 길이가 약 290cm입니다. 다른 깃발에 비해서 매우 큰 편입니다. 정조 능행도에 나오는 교룡기와 사람과의 비례를 보면 이 크기가 대충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노부 의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가행렬은 국왕이 지배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백성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했던 조선 국왕의 통치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린 어가행렬 얘기가 조금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어가행렬에 관심도 많았고 흥미롭게만 여겼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연구할 게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궁금했던 노부 의장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가행렬의 시대별 세세한 부분까지 본다면 기록의 양도 방대하지만 아직 저의 공부가 부족하여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모두 검색하지 못해서 놓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부 의장을 소개하면서 제 개인적인 추측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어가행렬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고민 없이 무조건 아무거나 아무 자리에 채워넣고 의미와 상징이 뒤죽박죽된 어가행렬의 재현은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의미 없는 볼거리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